님들, 외국인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한 달 만에 30조 원을 던진 거 알고 있었어? 30조야, 30조. 이 숫자가 잘 안 와닿지? 쉽게 말해줄게. 대한민국 국방 예산이 한 해에 약 59조 원이야. 그 절반이 넘는 돈을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단 한 달 만에 빼간 거지. 월간 기준으로 한국 증시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규모야. 역대급이 아니라 역대 최대. 근데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어. 이 30조를 누가 받았는지 알아? 기관? 아니. 연기금? 아니. 바로 우리 개인 투자자야. 하루에 7조 28억 원어치를 쓸어 담으면서 역대 최다 순매수 기록까지 갈아치웠어. 외국인이 피 튀기듯이 던지는데 개미들은 와 세일이다 하면서 줍고 있는 거야. 이게 과연 대박인지 재앙의 서막인지. 그래서 오늘은 이 30조 투매의 진짜 배우 스마트머니가 숨기고 있는 출구 전략, 그리고 개미들이 지금 잡고 있는 게 황금인지 칼날인지 싹 다 뜯어왔으니까 딱 집중해봐. 자, 먼저 팩트부터 완벽하게 박아보자. 2026년 3월 30일 오늘 기준이야. KB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올해 누적 60조 원을 순매도했어. 60조. 이 중에서 3월 한 달에만 30조 2,630억 원을 팔아치웠거든.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이냐면 2020년 코로나 폭락 때 외국인이 3월 한 달에 판 금액이 약 12조 원이었어. 지금은 그때의 2.5배야. 코로나 때보다 2.5배 더 빠른 속도로 돈을 빼가고 있다는 거지. 여기에 하나 더. 외국인은 3월 26일 하루에만 3조 7천억 원을 던졌는데 이건 1999년 이후 기준 단일일 순매도 규모 6번째 기록이야. 6거래일 연속 순매도 엔진까지 이어갔고 코스피는 5,300선까지 밀렸어. 2월 27일에 장중 6,347포인트로 역대 최고를 찍은 지 딱 한 달 만에 고점 대비 약 18%가 증발한 거야. 근데 여기서 진짜 질문은 왜 지금, 왜 이렇게 미친 듯이 파는 거냐야. 겉으로 보면 이유가 분명해 보여. 미국이란 전쟁, 호르무즈 봉쇄, 유가 급등. 뉴스에서 매일 떠드니까 아, 전쟁 때문이구나 하고 넘어가잖아. 근데 그건 표면일 뿐이야. 스마트머니가 진짜로 계산하고 있는 건 따로 있거든. 잠깐, 님들 이거 알고 있어? 사실 외국인이 60조를 팔았는데 KB증권이 업종별로 뜯어봤더니 반도체랑 자동차 딱 두 업종에서만 69조 원을 매도했어. 나머지 업종에선 오히려 9조 원을 사들였다고. 이게 무슨 뜻인지 감 잡혔어? 스마트머니는 한국 시장 전체를 버린 게 아니야. 반도체랑 자동차 딱 이 두 놈만 겨냥해서 정밀 폭격을 한 거거든. 구체적으로 보자. 삼성전자 하루에 3조 2천억 원 투매, SK하이닉스 1조 2천억 원 투매. 이틀 만에 반도체에서만 13조 3천억 원이 증발했어. 현대차에서도 수조 원이 빠졌고, 인들이 삼성전자 19만 원 찍었는데 지금 떨어졌으니 싸다 하면서 줍고 있을 때 스마트머니는 이미 출구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던 거야. 이게 우연이겠어? 아니야. 철저한 계산이야. 왜 하필 반도체랑 자동차냐? 이유 세 가지 뜯어줄게. 첫째, 환율 폭탄이야. 원달러 환율이 1,510원을 돌파했거든. 이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야.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해봐. 걔네는 달러로 투자하잖아. 한국 주식이 10% 올라도 원화가 10% 빠지면 수익이 제로야. 지금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있으니까 걔네 입장에서는 한국 대형주를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손해인 거지. 그래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부터 던지는 거야. 규모가 크니까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거든. 둘째, 유가 직격탄이야.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었어. 한국은 원유의 71%, 천연가스의 34%를 중동에 의존하는 나라야. 반도체 공장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하고 자동차 공장은 부품 물류비가 원가의 핵심이거든. 유가가 오르면 이 두 업종의 제조 원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 구조야. 우리금융경연연구소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도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55%포인트 떨어진다고 분석했어. 스마트머니는 이걸 이미 계산하고 먼저 빠진 거지. 셋째, 트럼프 관세야. 미국이 한국 포함 16개국에 무역법 300키조 조사를 착수했거든. 한국은 현재 15% 관세가 최소 150일 유지돼. 반도체와 자동차는 배미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이야. 관세가 올라가면 미국에서 삼성 반도체, 현대차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졌으니 스마트머니가 이 두 업종을 집중 폭격한 건 냉정한 계산의 결과야. 경제는 겉으로 안정적이지만 실제로는 전쟁, 유가, 환율이라는 세계의 시한폭탄 위에 서 있어. 이걸 쉽게 비유해줄게. 님들이 치킨집을 운영한다고 생각해봐. 손님은 매일 줄 서서 오거든. 매출은 역대 최고야. 근데 갑자기 기름값이 2배로 뛰고 배달비도 2배로 뛰고
거기다 미국 프랜차이즈 본사가 로열티를 15%나 더 물리겠다고 통보했어. 매출은 똑같은데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지. 근데 옆집 사람은 와, 저 치킨집 줄 서네. 대박이겠다 하면서 온 재산을 빚까지 내서 가맹비를 내고 들어오는 거야. 지금 개미들이 하고 있는 게 정확히 이 모습이야.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지금부터야. 개미들의 현실을 숫자로 뜯어보자.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있어. 뉴스에선 절대 말 안 해주는 진짜 이유가 있거든. 3월 23일 코스피가 6.49% 폭락한 날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어. 장이 열리자마자 선물이 5% 넘게 빠지면서 프로그램 매매가 강제로 5분간 정지된 거야. 올해 들어서만 사이드카가 벌써 10번 발동됐는데 이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다 기록이야. 매도 사이드카 6번, 매수 사이드카 4번. 시장이 위아래로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다는 증거지. 근데 이 폭락장 한복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뭘 했냐? 하루에 7조 28억 원을 순배수했어. 역대 최다야. 같은 날 외국인은 3조 7천억 원, 기관은 3조 8천억 원을 던졌는데 개미가 7조 원으로 그걸 전부 다 받아버린 거지. 3월 한 달 동안 개미 순매수 누적만 30조 원을 넘어섰어. 외국인이 30조 던지고 개미가 30조 받고. 이거 완벽한 맞작 교환이야. 여기서 더 무서운 건 돈의 출처야. 신용거래 융자잔고,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빚내서 주식 산 금액이 33조 7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찍었어. 투자자 예탁금도 132조 원으로 역대 최고. 코스피가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한 그날 개인이 순매수한 ETF 상위 10개 중 7개가 레버리지 상품이었어. 레버리지가 뭐냐면 지수가 1% 오르면 2배인 2%를 먹는 대신 2% 빠지면 2배인 2%를 잇는 초고위험 상품이야. 폭락장에서 레버리지를 사는 건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것과 똑같아. 이 그림이 2020년 3월과 소름 끼치게 똑같아. 그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외국인이 3월 한 달에 약 12조 원을 던졌거든. 개미들은 동학개미 운동이다 하면서 그의 누적 47조 원을 받아냈어. 결과가 어떻게 됐냐? 코스피는 1400대까지 처박혔고 그때 바닥이다 외치면서 산 사람들 중 상당수가 반토막 나서 1년 넘게 물려 있었어. 근데 지금은 규모가 그때의 3배야. 외국인 월간 매도 30조는 코로나 때 12조에 2.5배, B2 33조도 역대급. 사이드카 발동 10번도 금융위기 이후 처음. 2020년보다 모든 수치가 극단적으로 커진 거야. 그런데도 개미들은 이번엔 다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니까 하면서 빚까지 내서 사고 있어. 조선비전은 이걸 2022년 미국의 바이더딥 참사 재현 가능성이라고 경고했어. 2022년 미국 개인 투자자들도 연준 긴축 때 저점 매수 외치다가 나스닥이 33% 빠지면서 처참하게 당한 적이 있거든. 패턴이 똑같아. 거대 자본의 흐름을 읽는 자만이 살아남는 거야.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 내 통장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 알려줄게. 정리할게. 첫째, 외국인 매도 종료 신호등을 감시해야 해. 2가지만 봐. 환율이 1,500원 밑으로 안정되는 것, 그리고 유가가 배럴당 90달러 밑으로 내려오는 것. 이 2개가 동시에 충족되기 전까지는 외국인 매도세가 언제든 재개될 수 있어. 변동이 와도 개미 물량 소화의 가능성이 높거든. KB증권도 지금 반등은 기술적 반등일 뿐 추세 전환이 아니라고 경고했어. 반등에 속아서 추격 매수하면 큰일 나. 둘째, B2는 오늘 당장 점검해. 33조 원 신용융자가 터지기 시작하면 반대 매매 폭탄이 쏟아져. 주가가 일정 수준 밑으로 내려가면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처분하거든. 그게 추가 하락을 부르고 추가 하락이 또 반대 매매를 부르는 연쇄 폭락이야. 이건 2020년에도 2022년에도 똑같이 벌어진 패턴이야. 세상에 100%는 없어. 감정이 아니라 숫자를 봐야 해. 셋째, 스마트머니의 방향을 따라가야 해. 외국인이 60조를 팔았지만 반도체, 자동차를 빼면 나머지 업종에서 9조를 사들였어. 코스닥에서도 오히려 순매수를 기록했거든. 에너지, 방산, 필수 소비재. 원전과 고유가 시대에 돈이 몰리는 곳을 스마트머니가 이미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거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루에 14% 급등하고 LIG 넥스원이 28% 뛴 이유가 여기 있어. 스마트머니가 빠져나간 곳이 아니라 스마트머니가 들어간 곳을 봐야 돼. 님들, 지금 이 시장은 외국인의 60조 원 출구 전략과 개미의 33조 원, 비투올인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전쟁터야. 역사를 보면 이런 전쟁에서 이기는 건 항상 먼저 빠지는 쪽이었어. 2020년에도 그랬고 2022년에도 그랬어. 이번이 다를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어. 살아남는 방법은 딱 하나야. 감정을 끄고 숫자를 보고 스마트머니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야. 내가 오늘 알려준 3가지 신호등,
한유 유가 비투 규모. 이 세 개를 매일 체크해. 그게 님들 통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야. 오늘 이야기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꼭 눌러주고, 궁금한 종목이나 궁금한 경제 뉴스 있으면 댓글로 알려줘. 내가 또 밤새서 이런 도움되는 리포트 뒤지고 팩트 체크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 이렇게 위대한 K경제학 구독자들에게 도움되는 진짜 정보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전부 다 알려줄 거니까 위대한 K경제학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고 우리 진짜 다 같이 살아남자.